요즘 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게 데이터 센터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은 또 걸음마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 22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미국과 45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전력 문제나 주민 민원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중앙대학교 AI학과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가 AI 센터, 그럼 데이터 센터가 맨날 이렇게 붙어서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네. 이제 미국에서 뉴스 나오는 걸 보면 무슨 맨하탄 사이즈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 구 정도 사이즈를 지어야 되는 건가요? 데이터 센터를 지면은? 이게 그런 게 처음에 딱 걸리더라고요. 얼마나 크게 지어야 이게 경쟁력이 있는 데이터 센터가 되는 거예요? 우선은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AI가 같이 개입이 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성능이 될 텐데 성능만 고려를 하게 되면 크면 클수록 좋죠. 크면 클수록 좋은 크면 거예요? 클수록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크게만 한다고 그러면 큰 거 하나만 지으면 좋은 건가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순위 이야기도 말씀 주시고 개수도 많이 모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면에 이제 좀 더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항상 이제 숫자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 데이터 센터라고 해도 그리고 이 데이터를 뭐 주고받고 하는 거 같은 경우에도 그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거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큰 거 하나만 지어놓게 되면 어딘가는 이렇게 소외되는 지역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데이터 센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이 땅이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이제 데이터 센터 하나만 놔두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지연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길어지니까 비효율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산해서 여러 개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숫자만 보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더 이렇게 많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이제 데이터 센터 쪽 이쪽 분야가 좀 뒤처진다라는 건 이제 AI 시대에서 굉장히 좀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딥시크도 그렇고 챗 GPT도 그렇고 이게 생성형 AI 쪽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게 AI 쪽 뭐 에이전트 AI, 뭐 피지컬 AI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은 이 데이터 센터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우선은 데이터 그 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예. 그 데이터의 수요가 이렇게 늘어난다기보다는 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데이터, 예. AI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다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데이터 산업 규모 이거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따라가고 있고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가, 데이터와 AI 산업은 따로 갈 수는 없는가,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궁금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선은 AI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 산업을 깔고 갑니다. 그 네. 위에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하면은 AI에 대한 역량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인프라가 이제 잘 갖춰지는 게 지속적으로 AI 산업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한두 번 정도야 뭐 혁신적인 AI 기술이 나와서 그걸 극복할 수는 있겠지만 대세를 봤을 때는 데이터 인프라가 갖춰지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타에서 이제 연봉 1,000억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더 이제 초인공지능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봤던 뉴스 중에 하나에서 그 초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간 이제 그 과학자가 나는 과학자 여러 명 필요 없어. 그냥 데이터 센터를 제일 크고 전기 제일 많이 쓸 수 있고 성능 좋은 거를 나에게 줘. 그리고 몇 명만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데이터 센터 크거나 아니면 성능이 진짜 좋은 것만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그 AI 개발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근데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1등을 하겠다. 1등을 하겠다. 네, 1등을 하겠다. 너희들이 보지 못했던 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너희들이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내가 보여주겠다 하는 이제 목적이라면 컴퓨팅 파워가 이제 다른 어느 곳보다도 더 많이 확보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엔비디아 투자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야, 무조건 많이 있는 곳이 제일 똑똑해진대. 그러면은 1등을 하기 위해서 뭐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 사야 되잖아요. 일단 경쟁이니까 내가 1등은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엔비디아는 끝없이 가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하드웨어를 계속 박을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세울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등 경쟁을 이제 그랬다가 중간에 약간 꺾인 게
아니야 계속 넣어도 계속 좋아지는 건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약간 꺾이는 느낌이었다가 이번에 이제 메타에서 저렇게 1,000억 주고 데려가서 했더니 그 사람이 계속 더 크게 지으면 더 갈 수 있어 내가 1등 할 수 있어 그냥 그것만 지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전에 또 아니라 그랬는데 갑자기 또 이제 또 그냥 막 지으면 1등 할 수 있는 건가 보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다시 AI 주식들이 막 다시 오르는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진짜가 뭔가요? 어떤 게 진짜인가요? 그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 그래프로 그리면 이게 컴퓨팅 파워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올라가는데 네. 이게 로그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가성비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나빠집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AI 경쟁이 굉장히 격화된 상황에서는 여기 끝에 있는 요 차이가 사실 많은 걸 결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AI 시스템이나 AI 서비스나 뭐 이런 기술들은 1등 기술 아니면 사실 시장에서 더 이상 관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챗GPT 같은 경우에도 2등 뭐 Q&A 시스템 있는데 잘 안 쓰시죠 보통. 예,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제 GPT만 이제 많이 사용한다는 게 얼마 전에도 이제 기사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만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에 와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누가 1등이냐 하는 거는 그분 입장에서 말이 맞는 말씀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뭐 최근에 이야기한 데이터 센터 관련 얘기들은 그거랑 조금 궤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데이터 센터를 전국에 이렇게 짓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산업 수요를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거랑 이제 궤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컴퓨팅 파워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초진행에 가까워지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러나 그게 국가 전체에서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될 방향이냐 하면은 그거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한국 데이터 센터 연합회는 이제 국내 시장이 2028년까지 연평균 13% 성장해서 이제 10조 원 규모가 될 수 있다라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데이터 시장만 커지는 게 아닌 거죠? 어떻게 주변까지도 다 같이 커지는 거죠? 맞습니다. 예. 데이터 센터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주변에 다양한 산업 분야를 같이 이렇게 수요를 만든다는 네.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데이터 센터 하나가 이제 들어와서 부흥시킬 수 있는 산업이 제일 가깝게는 AI 분야가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같이 들어오는 게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산업, 배전 산업.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센터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 수요가 발생하는 곳에서 데이터 센터까지 이 데이터를 전송을 해줘야 되니까 통신 인프라 이게 발전을 하게 되고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 거기에서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서 발생하는 열 같은 것들 잡는 냉각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수요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산업에서 이제 동시에 이제 자극을 주게 되니까 이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게 됐을 때 이제 지역 주민들과의 뭔가 이렇게 조율이라든가 수용성이라든가 뭐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딱히 기술적이지 않은 분야까지도 이렇게 조금 자극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보통 한 센터를 지면은 인력이 어느 정도가 물론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각 지역마다 짓는 게 저도 이제 말씀을 딱 하실 때 들었을 때 지역마다 있어서 통신으로 연결하면 우리가 이제 와이파이 같은 거 기지국이 중간중간 있어야 잘 되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 있겠네. 네. 거기다 계속 가서 통신 아는데 돌리는데 오래 걸리고 오는데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어떤 스페셜한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똑똑한 애를 만들 수도 있고 뭐 하려면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인력과 자본과 이제 뭐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사이즈들이 이렇게 그래도 미니멀한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한 사이즈 한 요 정도에 이 정도의 인력으로 지금 말씀한 AI, 전력, 통신, 뭐 인력, 열 관리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이렇게 한 그룹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그 그룹들이 여러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가장 최소 사이즈가 몇 명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걔네들이 어떠한 이제 파워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 질문이 이제 많이들 하실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운영 인력이 1명인 데이터 센터부터 운영 인력이 10,000명인 데이터 센터까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건 사실은 없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규모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코어 데이터 센터라고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의 뭔가 굉장히 많은 컴퓨터가 들어가 있고 뭔가 열도 많이 나고 하는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엣지 데이터 센터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작은 규모인 거죠.
이 엣지 데이터 센터들은 이제 데이터 수요가 발생되는 곳 근처에서 이렇게 지어지는 작은 규모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 센터의 규모라는 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지어지는 것이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거는 없고요. 다만 이제 많이들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가 그 인력 그 고용 효과가 없다. 네, 그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심지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모 대표님께서 직접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거를 조금 다르게 보면은 수도권에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하면은 고용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역에서 이렇게 짓는다고 그러면 그 고용이 잘 일어나지 않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보면은 그 수요도 적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상대적인 부분이 있어서 뭐 이게 어느 정도가 되고 어느 정도가 적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뭐 규모나 전력 규모나 냉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통적인 데이터만 다루는 웹 기반의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서도 데이터 센터가 이제 있었다면 지금은 AI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GPU가 수백 장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는 전력량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냉각을 위한 요소 기술이라든가 이런 수준이 갑자기 확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전력량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28년까지 연평균 36%씩 뛴다고 하는데 이게 그럼 굉장히 빠르게 뛰는 거거든요. 지금 전력 인프라로 이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전력 전문가가 예.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예. 어렵지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인프라로는 어려울 게 거의 확실합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의 예시만 좀 드려드리면 네. 학교에서도 이제 AI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GPU를 사서 고성능 컴퓨터를 놓게 되는데 그걸 놓으면 정전이 납니다. 지금 인프라로는요. 네, 이게 뭐 조금 부끄러운 얘기일 수는 네. 있는데 그 학교가 예전에 지어지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규모가 있다 보니까 승합 공사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교수들도 학생들도 원하는 만큼 고성능 컴퓨터를 놓기가 힘들어요. 학교조차 이럴 정도인데. AI 학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현 수준만 보자면 지금 요구되는 컴퓨팅 파워에 비해서 현재 인프라는 당장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빨리 좀 어떻게 그 우리 전력 그리드라든가 배전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여름에는 연구 못 하시겠다. 그렇죠. 에어컨을 네. 똑같은 얘기인 거죠. 냉각 얘기 네. 나오고, 컴퓨터 그러니까요. 전력 얘기 나오고, 맞습니다. 그럼 새로 다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옛날 건물들 가지고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새로 지으려면 또 어디 좀 나가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아예 따로 그런 AI 그 인프라를 고려를 해서 이제 건물을 짓는 학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대다수 대학 수준에서는 아마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이건 데이터 센터랑도 같이 맞물리는 얘기거든요. 그 학교에 이제 보통 이제 서울 소재 대학교들 네.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아무래도 좀 비싸니까 그렇죠. 건물을 올리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센터도 서울권에다가 이렇게 지으려고 그러면 땅값, 전력 이것 때문에 이제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짓는다고 하면은 뭐 비수도권으로 짓게 되는데 그 AI 캠퍼스에서 지방으로 갈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실제로 저희 네.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컴퓨팅 파워가 안성에 있습니다. 안성에. 네네네.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컴퓨팅 파워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방으로 갈 수 물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수요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GPT를 쓰는 사람이 서울에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걸 왔다 갔다 해야 되면 멀리다 지어놓으면은 그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럴 것 같아서 그럼 또 수도권 근처에 지어야 돼 막 이러는 거 아닌가요? 그게 사실은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 그다음에 네. 써주는 사람, 전력 공급의 안정성 이렇게 세 가지 되는데 이 세 써주는 가지는 사람. 수도권이 무조건 좋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그냥 내버려두면 수도권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곳에 이 데이터 센터가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뭐 얼마 전에 그 이제 대통령 간담회에서도 울산에 있었던 대통령 간담회에서도 그런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뭐 제조나 의료 우리가 이제 기회가 좀 남아 있다 이런 말씀도 좀 주셨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공장 이제 제조 공장들이 다 어디 있냐면 지방에 있어요. 네. 울산이라든가 뭐 포항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근처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있는 것들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 지어지게 된다 그러면 예. 이제 데이터 센터 거기 세워지게 되면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 네,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쉬운 거죠. 아니면 병원, 예, 대학 병원들 같은 경우에도 지방에 이제 설립된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도 데이터 센터가 같이 있으면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죠. 참 이게 그런데 분명 이제 데이터 센터 확충의 필요성은 알겠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사는 동네 옆에 탁 지어진다고 생각하면 일단 전력 인프라 그쪽에 빨리 깔릴 거 생각하면 약간 불안하고 네. 여기다 이것도 냉각 시스템도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게 뭔가 열을 막 뿜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들어간다고 할 때 주민분들께서 썩 좋아하시지는 그러게요. 않은 경우도 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대로 이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이 데이터 센터 안에 그 AI를 돌릴 때 컴퓨터를 돌릴 때 온도가 높으면 기본적으로 계산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네네. 예, 여름 방학하는 것처럼. 예. 예. 그래 놓으니까 냉각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빼낸 열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주변으로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집에 물 있는 데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물. 물이요. 예, 물은 사실은 이제 그것도 뭐 액침 냉각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잘 아시다시피 왜 전자기기를 물에다 넣으면 고장 나잖아요. 회로가 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보통 이렇게 이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GPU들을 물에 넣을 때는 절연 유체라는 게 이게 따로 있습니다. 그 전기가 안 통하는 네. 물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냉각을 시키는 뭐 그런 방법도 쓰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고전압 들어오니까 이게 갑자기 데이터 수요가 많아지면 어느 순간 정전이 날 수도 있고 좀 갑자기 네, 불안정해진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거 아니라도 고전압이 옆에 있으면 일단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좀 불안하시잖아요. 싫죠. 그러니까 조금 싫어하실 수는 있죠. 네. 갑자기 생각났더니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어디 수력발전소 옆에 강원도에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수력발전소 옆에다 짓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산에다 지어서 뭐 냉각을 잘하고 뭐 이런 걸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데로 가면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수요랑 안 맞으니까 효율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은 오히려 뭔가 되게 광범위한 대책으로 디자인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이 그런 걸 컨설팅하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제가 뭐 그 정도 기회까지는 주어지진 않았고요. 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게, 그 말씀 주신 네이버 각 세종, 각 뭐 강원도 이렇게 세운 또 데이터 센터 또 따로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게 이제 세워놓게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그 데이터 센터가 강원도에 있으면 강원도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아무리 고용 효과가 적다 하더라도 강원도 입장에선 반겨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구 밀도가 적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 수용성 문제도 조금 이제 해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온도가 낮으니까 냉각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좋은 입지 같은 것들 고려를 하면 그런 데서 이제 짓는 게 좋을 수 있죠. 그리고 뭐 이제 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라는 게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전력 집약적 산업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단순히 우리가 이제 뭐 화력 발전으로만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소위 이야기하는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요즘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에서 봤을 때 사업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곳으로 좀 가까이 간다든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가 조금 이제 전력 공급 측면에서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불안할 수 있으니까 뭐 2차 전지 산업이 조금 부흥된다든가, 그럼 그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되어서 입지가 이렇게 설정될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